안녕하세요, 부단이에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총 3가지 후유증을 겪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상포진, 두 번째는 두드러기, 세 번째는 불면증. 이렇게 3가지 후유증을 겪었고, 그리고 저처럼 후유증을 겪으신 분들이 이게 코로나 후유증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찾아보실 것 같아서 제가 겪었던 증상들을 공유를 하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대상포진이 왔어요. 저는 2022년 3월 16일에 코로나에 확진이 됐고 일주일 자가격리를 거친 후에 몸에 이제 수포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왼편에 났었고 그 왼편에 난 수포들이 띠를 두르듯이 딱 몸을 반으로 나누면 한쪽만, 정말 신기하게 한쪽만 이렇게 수포가 다 올라왔고 배꼽을 중심으로 그리고 뒤에 이렇게 척추뼈를 중심으로 딱 시작과 끝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수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상포진이 왔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는 코로나에 걸려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어쩔 수 없지 뭐 면역력을 올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각종 건강식품들, 비타민들 이런 거를 많이 챙겨 먹었어요. 다행히 이제 대상포진 오고 나서는 일주일 만에 나았던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이 수포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려움이라든지 쿡쿡 이렇게 찌르는 그런 통증들은 다 사라졌고, 저는 이제 보통 대상포진이 오면 내과를 가느냐 피부과를 가느냐 이걸 두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심하지 않은 이상 어딜 가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를 갔고 피부과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딱 일주일 먹고 바르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수포 자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포진 자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후에도 계속 연하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범위가 엄청 광범위하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자국이 엄청 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사진처럼 엄지손톱만한 크기, 아니면 조금 더 큰 크기가 한 7군데에서 9군데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상포진이 닿고 나서는 이제 내가 면역력이 올라갔구나, 이제는 다 끝이겠구나 라고, 이제 코로나 후유증 안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두드러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 두드러기가 정말 사람 잡더라고요.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상포진의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느낄 정도로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전신이 이제 얼굴과 무릎 아래 빼고는 목부터 허벅지까지 다 이제 두드러기 증상이 있었고, 특히나 상체가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두드러기 범위가 정말 한 이 정도? 한 군데가 이렇게 될 정도로 정말 크게 올라가고, 그 부분이 정말 가렵고 열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정말 저는 두드러기가 이렇게나 괴로운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해서 들어오셨다면 저의 이야기를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두드러기는 처음에는 술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굉장한 애주가고 거의 매일같이 조금 먹든 많이 먹든 매일같이 술을 먹는 편이어서 갑자기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술 알레르기 같이 술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게 생긴 건가 하고 사실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술 먹는데 낙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술을 못 먹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진짜 걱정을, 덜컥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제가 술을 안 먹은 날에도 올라오는 걸 보고 술 때문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너무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보자마자 코로나 후유증일 수 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대상포진을 겪었는데 또 코로나 후유증인가요? 했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한 가지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올 수 있다고 하셔서, 또 대상포진은 어떻게 보면 피부에 나는 거고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유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게 이유인지 저 이유인지 이게 정말 그냥 피곤해서 나는 건가 하는 그런 정확한 어떤 이유를 못 찾아서 사실 빨리 병원에 갔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 2주간을 병원을 가지 않고 스스로, 왜냐면 이제 이게 두드러기가 매일 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았나 보다 하고 방심하면 또 올라오고, 또 한 하루 이틀 괜찮네 하고 이제 나았나 보다 생각하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이 두드러기가 6주를 넘어가면 만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덜컥 겁이 났죠. 나 이제 두드러기 만성까지 오면 정말 이제 어떻게 살지? 진짜 너무 괴로운데, 이게 가장 괴로웠던 거는 가려움이나 열감도 물론 정말 너무 막 미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켈로이드 피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거나 하면 그 부분이 이렇게 볼록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레이저 시술도 하기 힘든 그런 피부인데, 이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속옷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좀 당기는 부분, 딱 이렇게 조이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아무래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딱 압박이 느껴지는 부분, 그 부분이 다 부어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속옷을 입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와이어 아니면 하이 속옷도 마찬가지예요. 속옷이 이렇게 삼각으로 있든 사각으로 있든 그 밴딩 부분, 밴드 부분이 다 이렇게 볼록 올라오고 빨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피부 묘기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두드러기 중에서도 이제 피부 묘기증이고, 이걸 빨리 치료해서 낫지 않으면 또 만성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이제 또 어떻게 사나 또 많은 걱정을 안고, 저는 이러다 제가 속옷도 못 입고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항상 펑퍼짐한 옷을 입고 몸에 아무것도 이렇게 조이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약을 열심히 먹기 시작했고, 약을 먹고 나니까 확실히 두드러기가 안 났어. 정말 약이 신기해요. 대상포진도 마찬가지고 두드러기도.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두드러기든 대상포진이든 약간 비슷한 증상, 의심 증상이 있어서 가야 되나? 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은 꼭 바로 가서 처방 받으시고 약을 드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제 느낌상 완벽하게 나은 것 같고,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약을 안 먹고 있고, 약을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조금 안 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 나아서 이제 제 스스로 약을 알아서 끊었고,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정말 하루 걸러는 계속 두드러기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고, 그때는 정말 범위가 막 정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막 그랬다면, 지금은 되게 모기 물린 것처럼 조그만하게 이렇게 약간 톡 올라오듯이 그렇게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지금 따로 약을 먹고 있진 않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사실 제가 평소에 신경 쓰는 것들이 너무 많고 성격이 예민해서 제가 뭐 사람들한테 까칠하게 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만약에 시험이 있어. 그러면 누워가지고 시험이 있는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거 신경이 이제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허다해요. 그래서 뭐 하루 못 자는 거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조금 잦아지는 거죠. 계속 하루 못 자고 그러다가 이틀을 연속 이제 못 자는 거죠. 근데 이틀을 못 자고 출근을 하려니까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잠을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수면을 해야 되는데 눈을 감아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다 체크를 하게 되고 머릿속에서 계속 시계가 돌아가고 너무 예민한 상태에서 잠을 못 자고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괴롭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과 병원을 찾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잠을 못 자서도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5일간 이제 저는 애플워치랑 그 아이폰 갤럭시 2개 다 사용 중인데, 제가 수면 시간을 체크를 했더니 일주일간 3시간을 잤더라고요. 근데 이틀은 아예 못 잤기 때문에 그 이틀을 빼고 나면 정말 수면 시간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저는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저한테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검색을 했죠. 불면 치자마자 코로나 후유증, 불면증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설마 불면증까지? 또 코로나 후유증? 도대체 이 코로나 후유증은 언제까지 저를 쫓아다닐 건지. 전 진짜 너무 무섭고, 정말 코로나 과연 이게 끝일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많은 분들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사실 후유증이 아니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정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거나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는 큰 후유증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또 어떤 후유증이 나타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수면제를 먹고 돌피뎀을 처방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먹고 그날은 5시간 정도 잠을 잤고, 그날은 약을 하나를 먹고 40분 만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다행히 패턴이 다시 돌아와서 잠을 자다가, 근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는 반알만 먹어도 20분, 10분 만에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된 게, 사람이 심리적인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음으로 혹시나 잠이 안 와도 내가 못 자도 괜찮아, 나한테는 약이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생각보다는 지금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도 아직까지도 제가 불면증이나 두드러기부터 완벽하게 완전하게 자유로워지지를 못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3월 16일부터 지금은 이제 5월 16일이니까 지금 딱 2달이 됐어요. 4월, 5월 지나서 그 2달 동안에 제가 대상포진, 두드러기, 불면증 이 3가지를 겪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겪었던 후유증을 공유하고,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께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약을 꾸준히 먹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제가 이렇게 수면제를 처방받고 하는 거 있어서 막 보험이라든지 이런 좀 복잡한 일들이 있잖아요. 정신과 병원 함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 가게 됐는데,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게 하나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됐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여쭤봤는데, 저희가 어떤 걸 떼지 않는 이상 보험회사라든지 그런 데서도 전혀 이런 걸 알 수가 없고, 저희가 이거를 청구서 이런 거를 떼지 않고 진단 실비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상은, 모션을 취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그런 거를 병원에 갔다 왔다고 해서 어떤 보험 가입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불법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신고를 하면 다 징계를 먹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입을 이런 사유들로는 절대 거절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보험 가입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서 알아봐야겠지만, 일단은 저희 의사 선생님께서는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소견서라도 써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마음을 놓고 약을 처방받았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가서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고 필요한 약은 꼭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매일 하나씩 올리기로 했는데 이게 정말 들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